안녕하세요. PHP 네 번째 시간으로 배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 배열이란 같은 형식의 저장 공간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인덱스를 하여 배열 내에서의 상대 위치에 있는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에 array라는 함수를 통해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각각 하나하나의 방에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해서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에 있는 부분에는 이 데이터가,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세 번째는 이 데이터가 각각각이 나오라는 곳에 하나하나 지정되면서 저장되어집니다. 이때 이 중에서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만약 1, 2, 3이라는 것이 있다. 이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요. 이러한 형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now라는 변수에 첫 번째 인덱스 0이라는 인덱스를 가진 위치의 데이터를 출력해라. 또는 어떠한 특정한 변수, 이러한 변수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배열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예제를 통해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즉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이 첫 번째 array1이라는 변수에 이러한 데이터를 넣고 두 번째 변수에 이러한 데이터를 하나 초기화시켜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result라는 변수에 못 보던 함수죠. array underbar diff는 첫 번째 오는 배열과 두 번째 오는 배열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두 번째 배열과 다른 이 첫 번째 배열의 데이터들을 result라는 변수의 배열 형태로 넣어주게 돼요. for 저번 시간에 잠깐 봤지만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횟수만큼, 인덱스만큼 반복을 하는데 value라는 곳에 그 가지고 있는 인덱스 위치의 값을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위에 덮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데 다른 것이 C가 없는데 있고요. 그 뒤에는 이 부분에서는 array2에서는 H가 있지만 array1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기준점은 뒤 것을 비교해서 A가 다른 것만 출력하니까 C가 출력되어지겠죠.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역시 C라는 결과값만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1차원 배열, 즉 선상에 점을 찍어 놓고 각각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형태, 이 배열을 보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처럼 XY축, XYZ 3차원적으로 또는 4차원적으로 해서 XYZ 하나의 선 같은 경우 더 생겨서 4차원 공간 안에 점을 주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것과 똑같이 배열도 1차원, 2차원, 3차원 등등등 4차원 배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쓰시는데 이러한 형태를 4차원을 주기 위해서는 array 안에 다시 array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형태로 주시면 지금 2차원 배열 형태가 되겠죠. 또는 3차원 쓰겠다. 그럼 이 안에 다시 array라고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차원 배열 형태로 해서 now라는 변수에 매핑을 시켰고 2차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면
출력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2차원 배열인 경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3차원인 경우 하나 더 형태로 해서 계속 늘려주시면 4차원의 포인터를 나타내는 인덱스 값으로 각각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이제 다차원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건 예제는 저희가 지금 예제를 안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배열에서 정렬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라는 변수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지금 두 번째 나오는 sort라는 것이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렬이라는 것은 알파벳 순서, 글자의 알파벳 순서로 정렬해 주는데요. 그것을 포이치, 아까 배웠죠. 어레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 인덱스 반복 횟수만큼, 개수만큼 반복하는데 AR이라는 곳에 각 인덱스 가진 데이터를 넣어준다. 할당해서 출력해 주는 것. 그럼 김에서부터 0까지 데이터가 쭉 출력이 되어지는데 sort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출력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sort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 형태로 해서 정렬이 되어집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봤더니 역시나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글자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지고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의 두 번째 글자가 정렬, 세 번째 글자가 정렬, 네 번째 글자가 정렬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쓰여지면은 항상 이렇게 쓰여진다 그러면 숫자와 문자 지금처럼 C 다음에 H 형태로 보여주면 상관없지만 이곳에 숫자 형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런 형태로 정렬되어져야 하지만 실제 알파벳 순서 형태로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와 같이 1이 되고 11이 10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1 자릿수에서 뒤에 0이 sort가 돼요.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지는 형태면은 1 다음에 2가 오고 3이 오고 11이 오고 12가 오고 13이 와야 하는데 그냥 sor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1이 오고 1, 2이 오고 2가 오고 2, 2이 오고 하는 형태로 정렬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sort는 그 sort가 아니죠. 1, 2, 3, 11, 12, 13, 21, 22, 23 형태로 와야 하거든요. 그때 그런 정렬을 사용하게 주는 것이 net sort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sort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정렬 방식이다. 그럼 이러한 예제를 통해 정말 정렬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11, 12, 13, 21, 22, 23 형태로 되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1, 2, 3, 11, 12, 13, 21, 22, 23 형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배열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였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배열 관련 함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레이의 어레이 언더바 diff라는 것은 첫 번째 시작하는 배열에서 두 번째 배열과 다른 부분만을 검출해서 배열 형태로 갖게 하는 함수였고요. for each는 어레이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즉 배열에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반복되어지게끔 하는데 각각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데이터들을 밸류로 카피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할당시켜서 실행문을 통해 처리하게끔 하는 것. 세 번째, void sort는 말 그대로 영어 알파벳 형태로 sort, 정렬시키는 함수였고요. 내추럴 sort 같은 경우는 배열에 있는 형태에서도 숫자와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있을 때 숫자 형태가 오면은 숫자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형태로 정렬되어지게끔 도와주는 정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한 것을 정의했고요. 두 번째, 연상 배열을 보겠습니다. 연상 배열이란 인덱스를 숫자로 사용하는 대신에 관계를 배열을 이용해 사용하는데 문자를 키로 사용해서
즉 인덱스가 아닌 키를 사용해서 내용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이러한 것을 연상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저번에 사용했던 배열과 너무나 다르죠. 첫 번째 인덱스를 갖는 곳에 그냥 데이터를 넣고 쭉 데이터를 나열해 놓으면 각각 인덱스와 매핑이 돼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앞에 보여지는 것 뒤에 콤마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애플이라는 것과 레드라는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애플은 키값이 되고 실제 이 키에 관련된 값은 레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키에 레드가, 퓨어라는 곳에 브라운과 옐로우라는 것이 다시 어레이 형태로 값을 가지게 되고, 피치에는 핑크, 토마토에는 레드와 그린 형태로 쭉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프린트 비포 돼 있고 이것은 그냥 보여지게 되겠죠. 또 못 보던 함수가 하나 있네요. 바이 언더바 덤프입니다. 바이 언더바 덤프는 배열 내의 모든 항목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이거는 조금 더 결과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onset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보던 건데 뭐냐면요. 함수는 한 개 이상의 변수를 지울 때 사용합니다. 즉 퓨어라고 되어 있는 관계 키값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려 할 때, 바나나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려 할 때 사용되죠. 그럼 실제 이 배열 형태를 갖는 플룻 안에 피어와 바나나가 갖는 값들은 전부 지워주고 애플, 피치, 토마토 세 가지의 데이터만 갖게 됩니다.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의 모든 정보를 출력시켜 줍니다. 근데 배열을 연계에 관련된 부분, 연상 배열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안에 하나의 각각 문자열처럼 사용했으니까요. 더블 컨디션 마크 열고 닫아서 나타내실 수 있어요. 또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키값을 갖게 되는 부분을 넣고 는 한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목이 추가가 돼요. 만약에 또 지우겠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했더니 바 언더바 덤프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어지네요. for each를 통해서 출력했을 때는 안에 실질적인 값만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출력했지만 바 언더바 덤프는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어레이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이며 각 키값에 해당하는 값의 길이가 몇이고 데이터가 무엇인지 형태를 쭉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가지고 있는 배열의 데이터를 전부 보고 싶을 때는 바 언더바 덤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값의 형태만 출력하고 싶을 때는 for each를 통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or each문과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for each로 관련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for each를 사용하는데요. print 언더바 fr 이 안에 for eac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를 간단하게 보면 연상 배열 내에 있는 항목을 출력하는 print 플룻이라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는 선언을 통해 그 연상 배열의 항목들을 출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상 함수들 안에 있는 것들을 실제 출력하기 위한 밑에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is array예요. 그래서 array 리스트 밑에 연상 관련된 키값들이 있으면 print 언더바 pr이라는 것을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인 경우는 다이렉트 출력해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결과를 확인해 보죠. 그래서
애플의 레드 하나일 땐 바로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프린트 언더바 PR을 통해 호출되어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였으니까 여기서도 리스트 값을 받은 것을 가지고 for each를 돌리는 동안 그 밑에 다시 연상이 있느냐 있으면 연상 관련된 인덱스가 있느냐 그러면 PR 재기 호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기를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해서 쭉 다시 찍고 다시 있어? 아니 없어. 그러면 이제에서 칼라를 출력하게 돼요. 이러한 형태로 출력하게 되어 있는 함수 부분이 출력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워주는 언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뺀 부분 이외에 프린트라는 것을 통해 출력되어졌습니다. 배열에서도 정렬하는 것이 있었죠. sort라는 함수였어요. 그럼 연상 배열에서도 정렬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연상에서도 정렬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앞에 배웠던 sort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정말 그것이 적용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연상 배열을 정렬하는 함수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asort, arsort, ksort, kirsort. 왜 배열과 같은 sort 함수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요. 연상 배열에서는 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sort를 해버리게 되면 키 값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asort, arsort, ksort, kirsort라는 것으로 분리해놨어요. asort 같은 경우는 연상 배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고요. 그 중에서도 작은 값이 앞에 나오게끔 정렬합니다. arsort는 큰 값이 나오게끔 정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라는 부분이 붙게 되면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구나. k라고 되면 키를 기준으로 정렬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소스와 똑같은데요. 정렬하는 부분에 하기 위해 플롯1, 플롯2, 플롯3로 각각 두었고요. 정렬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는 그냥 출력, 두 번째는 배열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sort라는 것으로 출력, 세 번째는 asort, 네 번째는 keysort 라고 해서 정렬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요. 지금과 같이 오리지널, sort, asort, ksort에서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오리지널에서는 각각 키에 관련된 부분에 색깔들, 값들이 보여지는데 반해 sort로 되는 경우는 키 값들을 다시 인덱스화로 바꾸고 그 안에 레드,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정렬하여서 소팅 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P, R, Y, B, Y, RG 이 부분에서 3과 4는 자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넘어가서 정렬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무시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렬은 실질적인 부분에 의미 있어서 정렬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sort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sort나 ksort를 사용하게 됩니다. asort는 작은 값이 먼저 오고 ksort는 큰 값이 먼저 와요. 근데 ksort 같은 경우는 키를 기반으로 하니까 앞에서 보여줬던 오리지널에서 A가 작으니까 A부터 오겠죠. 그러나 값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B, 바나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값의 형태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먼저 오겠죠. 그런 형태로 정렬이 되어집니다. 즉, 이런 형태로 정렬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열에 대한 것을 공부했는데요. 배열이란 쉽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변수들을 하나를 정의하면은 각각 다른 값을 주거나 다른 것을 하는 묶음 형태로 쓰려고 하는데 못 쓰니까 하나 선언해야 했던 것을 배열 변수라 해서 한 군데에 다 집합 형태로 집어넣는 것이 배열이다. 근데 배열에 인덱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라는 이 색깔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 관계형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연상 배열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